안녕하십니까. 더세메이온의 김영모 대표입니다. 퓨처 유니콘 1호 개인 투자 조합 출자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투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여기에서 자주 나올 조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FP입니다. KMFP는 2010년 고려대 동문간의 친교 및 사업 교류 모임으로 시작해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한 회사입니다. 현재 5명의 일반 운영진이 활동하고 있으며 저는 전략이사로서 밑에 보시는 5가지 사업 중에서 컨설팅, M&A, 투자 유치 관련된 자문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대한의료데이터협회 KMDA입니다. 한국의 IT와 의료 기술을 글로벌하게 전파하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강, 미병 그런 쪽에 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출범된 협회입니다. 김상훈 이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주요 임원진이 있고 저는 금년 6월에 이사로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큐더스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탑 M&A 투자 자문회사인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글씨를 보시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SM, JYP, YG 등 내노라하는 회사들을 IPO 시켰고 또 M&A 자문, 또 IPO 바로 직전에 IR 작업이라든지 또 지주사 변환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 자문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개인 사업자가 같이 협력할 파트너가 아닌데 운 좋게 2020년 6월부터 협력을 시작해서 금년 2월에 TN젠이라는 회사에 시리즈 초기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2023년도 상장을 목표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택이라는 회사는 현재 TN젠의 큐더스에서 자문을 검토 중이고 금년 하반기에 큐더스에서 자문을 개시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그 이후에도 팜커넥트나 GMIT와 같은 다양한 회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이렉스 포럼입니다. 카이렉스 포럼은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 전 세계 1,500명 이상의 1,500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했으며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 별도의 각각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쪽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 아시아 퍼시픽 쪽에도 5%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는 약 4번째로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네트워크이고요. 또 북미에서는 가장 초기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2020년까지는 앙트레프레너 다이렉터, 금년부터는 어드바이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 포럼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소개되는 다양한 좋은 기업들을 제가 투자 파트너, 투자 대상 또는 자문 대상으로 발굴하고 있고 실제로 코딩 앤 플레이, 프렌즈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발굴했고요. 또 이 투자 플랫폼에 제가 발굴한 좋은 회사들을 소개해서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부분도 저로서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렉트린, 신발연구소, 카본솔루션 등과 같은 회사를 발표시켜서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G6 글로벌입니다. G6 글로벌은 여기 계신 6명의 보드 멤버, 지금 4명밖에 안 나왔는데 2명이 더 있습니다. 보드 멤버들로 구성이 된 회사라서 G6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 한국, 중국, 유럽 등보다 다양한 나라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투자, 마케팅, 특허, 대기업,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파트너로 작년 10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제가 자문하고 있는 일렉트린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포럼을 통해서 저는 왈라라고 하는 셀럽 검색 기반의 패션 이커머스 회사를 발굴해서 에티리홀딩스 투자 유치를 지금 돕고 있는 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KCCI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한국중화총상회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 100만 화교의 경제인 연합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먼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먼저 밑에 있는 6명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송국평 회장님 오른쪽에 계신 이분인데 이분이 중화총상회 회장님이시고 밑에 있는 송건 대표는 아드님입니다. 나머지 4명이
이 회장님을 도와서 이 중화 총상회의 네트워크를 비즈니스로 이제 승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KCCI 이름 내에 먼저 병원을 엮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화교들과 또 외국인들을 병원에 소개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서 그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것을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회사가 MD이노바입니다. 여기 계신 박은성 대표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인데, 이 박 대표님은 미국의 메드트로닉스라고 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에서 해외 사업 부장을 하시다가 삼성종합기술원 바이오연구소에 근무하셨고, 이때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이분이 삼성 정기원을 나오셔서 삼성전략혁신센터라고 삼성그룹 내에서 M&A나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그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조직이고, 이 조직에서 재작년인가에 하만 카돈을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은성 대표님께서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투자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시면서 한국의 좋은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을 미국의 투자나 마케팅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한국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김영모 대표가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주면 본인이 미국에 진출하고 또 미국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쪽은 도와주겠다. 그걸 위해서 저보고 펀드를 하나 만들라고 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용기를 얻었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1호 펀드는 목적이 헬스케어 위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펀드는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2호 펀드는 박은성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직접 LP를 모아서 만드는 것을 주도해 주시기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1호 펀드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출자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제한 개요, 조합 운영 계획, 운용사 소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성 배경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부분이라서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업을 돕고 있는 이 더 세메이온 플랫폼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맨 처음에 기업이 창업하는 과정에서부터 스타트업이나 대학교 연구실, 연구소 기업들로 창업하는 단계에서 인볼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회사를 만들면 초기 투자, 시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에 참여하거나 또 이 회사의 마케팅이나 파트너 연결, 또 다음 투자를 위한 지원 같은 밸류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시리즈 A, B, 프리 IPO 등 이제 시리즈 펀딩을 이용해서 도와드려서 IPO나 M&A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KMFP,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이고요. MD이노바, 박은성 대표님이 만드신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쪽 투자 마케팅을 도와주는 회사고, 지스스 글로벌은 6명의 글로벌 파트너가 뭉친 조직이고, KCCI는 중화총상회입니다. 이런 데랑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뭐 밸류업부터 도와준다든지, 밸류업부터 또 IPO까지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글로벌 마케팅이나 글로벌 펀딩, 또 중화총상회를 통한 화상 마케팅 같은 걸 도와주는 다양한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앞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 맨 처음에 시드 인베스트먼트, 엔젤 레벨의 투자를 지금 제가 없는 살림에 하고 있지만, 그 금액도 작고 또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매개로 다음 투자나 또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펀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수요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특히 돈만 빌려주면 대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략이나 정보 과제, IR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 또 마케팅 전략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컨설팅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절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싶다라는 차원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초기 투자 펀드가 필요해서 제가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초기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택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업력이 한 20년 된 글로벌 리모컨 분야에서는 이제 탑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두산 밥켓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주문이라는 것이 주문을 받으면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는 시점은 3개월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부품을 사야 되는데 현재 또 반도체 대란이 돼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또 현금 결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앞에 현금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이 회사가 잘 되려다 보니 공장을 신축했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잔금 3억이 필요하고 또 대기업의 이 물류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수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재정 상태로 그런 기간 투자를 받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재무 상태만 가지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투자자한테는 좀 투자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긴급 자금을 도와줄 수 있다면, 물론 제가 여기에 IR 자료를 만든다거나 해외 마케팅 같은 지원도 하고 있고, 긴급 자원을 도와준다면 긴급 수요를 해서 이 회사의 단기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이걸 통해서 기업과 좋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지금 몇몇 지인분들이 앞장서서 이 회사에 지금 3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개인 엔젤 차원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개인 투자 조합이 있었다라고 하면 복잡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 안 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출자 제한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의 명칭은 퓨처 유니콘 1호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아직은 가칭인데, 예, 그렇고요. 업무 집행 조합원은 제가 되겠고요. 결성 예정액은 10억 원, 존속 기간은 5년, 통상적으로 5년을 하고 투자 기간은 3년으로 잡았는데 가능하면 2년 내에 투자를 마치려고 합니다. 투자 전략은 1단계, 2단계. 1단계의 시드 펀딩 단계에서는 기획 창업이나 아주 초기 단계에는 제가 단독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는 1억 원 미만, 몇 천만 원 수준으로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초기에 관계를 맺어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려고 하는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지켜보다가 이 회사가 프리 A나 시리즈 A를 받는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도 되고 또 이 회사의 실력을 인정받는 시점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털이 들어오는 시점, 또는 큐더스와 같은 그런 상장 자문회사가 자문을 시작하는 시점에 거기에 제가 이제 같이 또 추가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아마 1억 이상, 억 단위의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단계로 진행하려고 하고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보수는 존속 기간 5년 내에 약정 총액의 2.5%를 연 받는 걸로 했고요. 이건 통상적인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보수는 기준 수익률이 IRR 5%입니다. 이 말은 제가 10억을 운영해서 최소 10억 5천만 원이죠. 복리로 하니까 12억 얼마가 됩니다. 12.7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달성을 해야 기준 수익률을 달성하고 5%에 대한 복리 5%에 대한 수익을 투자자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그 금액을 제외한 추가로 제가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그 부분에서 20%를 업무집행 조합원이 성과보수로 가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투자하신 LP분들께서 그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시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자당 금액은 100만 원이고 납부 방식은 일시 납부 방식으로 했습니다. 주목적 투자는 먼저 퓨처 유니콘, 앞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 국내에서만 그냥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보다는 국외로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기본적으로 저는 선호하고, 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딥테크 기술 기반의 그런 스타트업을 주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자 예정 규모는 일단은 제가 여기에는 20억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에서 분명히 이제 제가 20억으로 했지만 실제 구두로 합격하신 분하고 제가 이제 직접 합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억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10억이 되면 이번 펀드는 이제 클로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인 투자 작업을 만들게 되면 두 가지 차별화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니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초기 투자는 엔젤들인데 엔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회사의 인력도 부족하고 또 항상 급해요. 네, 이런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복잡하게 설명한다든지 기관 투자자를 찾아가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명해서 이제 투자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두 번째로 그냥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컨설팅과 마케팅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업 지원을 하겠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초기 투자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컨설팅과 마케팅을 포함해서 직접 사업을 도와주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개 자료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냥 계획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3년, 짧게는 길게는 20년 정도의 기술 사업화 관련된 이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로 실제 이런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펀드를 통해서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에서 요 커브를 보시면은 요 초록색은 마케팅, 주황색은 펀딩입니다. 현재 이런 5개의 단계에서 TN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2월에 지금 초기 투자를 달성을 했고요. 지난주에 프리-A 5억을 100억 밸류로 투자 유치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저희가 20억 밸류로 투자를 했는데 벌써 100억 밸류로 다음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미 5배의 그런 잠재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는 150억으로 밸류로 15억 정도의 시리즈 A 펀딩을 준비를 하고 있고, 2023년도에 IPO를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1월에 시리즈 프리-A라고 해야 되겠죠. 5억. 제가 애트리 홀딩스에서 5억 투자를 받아주면서 그때 20억을 같이 받아서 25억 투자를 유치했고요. 지금 현재는 1000억 밸류로, 작년에 받을 때 250억 밸류로 5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1000억 밸류로 약 100억 정도의 투자를 중국, 대만 쪽의 VC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창업을 같이 한 경우입니다. 여기 대표님이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이신데, 공동 창업을 해서 제가 이 회사에서 CMO 역할을 하고 있고, 작년에 1억 엔젤 투자 유치를 했고 그걸 통해서 장비를 마련했고요. 지금 현재는 중견기업의 본격적인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빠르면 7월, 8월 정도에 이 회사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거를 매개로 이 회사와 지금 현재 SI 투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T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7년 된 회사인데요. 이미 7년이 됐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심 기술을 빼서 기획 창업하는 작업을 애트리 홀딩스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지금 같이 사업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매개로 애트리 홀딩스에서 20% 지분을 주면서 연구소 기업으로 투자를 받고 팁스 지원까지 하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서 열심히 지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KMDA나 KMFP, KCCI, GSS 글로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기관들과 다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비바체라든지 애트리 홀딩스, 자꾸 밑에 화면이 올라오네요. 예. 큐더스, 테마스의 아스타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원 인베스트먼트, 애트리 홀딩스, 이런 다양한 투자자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투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글로벌 IP나 IPO 쪽으로 갈 때는 테마섹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또 큐더스하고도 지금 TN젠 IPO 자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조합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단계별로 제가 한번 어떻게 운영할지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발굴 단계, 투자 단계, 밸류업 단계, 회수 단계, 이렇게 나름대로 좀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MFP, KMDA, KCCI, 지스스 글로벌과 같은 다양한 기업 발굴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단독 투자와 동반 투자를 하겠다. 투웨이, 투스텝 투자 전략이고요. 밸류업은 컨설팅도 하고 또 실제로 그냥 컨설팅은 훈수 아닙니까? 근데 마케팅은 직접 제가 같이 파트너를 연결한다든지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사업을 도와드리는 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지난 창업하기 전에 삼성 나와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사업화 컨설팅 회사인 기술과 같이 해서 기술사업화 본부장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실제로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회수, M&A나 IPO가 주로 되겠고요. 이걸 통한 회수가 약 한 60%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세컨더리 세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투자한 다음에 다음번 투자가 들어올 때 저희 지분의 일부를 매각을 해서 원금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회수를 해서 수익률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 위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업 발굴입니다. 보시면은 KMFP, KMDA 중화청상회, 지스스 글로벌, 카이레츠 포럼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엔젤 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데는 반디 컨소시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내 대기업 임원분들이 만드신 엔젤 조합이고요. 엔젤 6 플러스는 LG의 6명의 사장님과 부회장님이 만드신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또 기업을 소싱하고요. 또 각종 대학,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선문대, 수원대, 경기대 등 많은 대학에 제가 같이 일했던 삼성의 선후배들이 교수님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추천을 받고 있고요. 또 삼성 출신의 스타트업 또는 삼성 출신의 임직원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기업들을 추천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회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1세기 연구회 또 연구소장 협의회 등과 같은 회원사가 여기는 연구소장 협의회는 200명, 21세기 연구회는 한 50명쯤 됩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기업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기업을 발굴한 사례를 매핑을 해봤습니다. 먼저 KMFP는 아직은 하나고요. 또 G6 글로벌, KCCI 중화청상입니다. 삼성 네트워크 좀 많죠. 그다음에 VC나 AC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하기 이제 사이즈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그런 회사들을 제가 추천을 받고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은 엔젤 개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투자 대상 기업들을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퍼니 빌딩부터 IPO 가는 단계에서 먼저 단독 투자는 앞 단계에 컴퍼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시드 투자 단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평균 5천만 원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에 몇 천만 원,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컴퍼니 빌딩 단계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창업 초기 단계에 여기는 회사 가치가 5억 원, 10억 원이 안 되는 단계겠죠. 그런 데에는 제가 뭐 한 몇 천만 원만 집어넣어도 의미 있는 지분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이제 지분을 들어가서 이 회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모니터링을 하다가 좀 회사가 성장을 해서 시리즈 A나 아니면은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털 또는 상장 자문을 받는 시점이 되면 이쯤 되면 매출이 평균 10에서 한 50억 정도 이상이 되고 또 업력이 최소한 2년 이상이 되는 상황이 되고 기업 가치로는 몇십억 일반적인 기업 가치로는 한 50억에서 한 100억 사이 정도 아니면 50억 이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큐더스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기업 가치가 50억이라면 저희는 한 20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밸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여기에 투자를 같이 한다는 거는 금액은 좀 커지고 그다음에 여기보다 멀티플은 작겠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회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멀티플 곱하기 회수 확률까지 곱하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기대 수익은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제 IR 자료 작성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한 토탈 20억 정도 투자 유치, 20억이 아니라 32억입니다. 32억의 투자 유치를 자문을 했습니다. TN젠, 일렉트린, 신발연구소, 팜커넥트, 니오테스 바이오 이 정도의 회사에 토탈 2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앞부분에 지금 현재는 제가 단독 투자를 진행을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린콤, 아이테드, 카본솔루션, 신성TK 같은 데는 어떤 데는 제가 공로 지분으로 받은 데도 있고 또 직접 제가 현금 투자를 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들을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툴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동반 투자, 현재까지는 제가 TN젠이 큐더스에서 자문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어택도 지금 현재 엔젤 투자를 3억 정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조금 더 규모 있게 또는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 투자를 받는 회사들도 주주 명부에 개인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펀드 1호가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주주 명부에도 보기도 좋고 또 여기에 투자하신 투자자들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한 소득공제 같은 걸 받는 부분은 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밸류업,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조직들을 그대로 더 활용을 하고요. 또 대학교에 보면은 각종 기업을 도와주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또 제외 한국인 과제, 또 디딤돌 정부 과제, 그런 다양한 정부 과제들을 제가 기술과 같이 있을 때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 실제로 제가 이 더 샘AO를 창업한 이후에 제가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과제 참여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어떤 회사 신성TK가 제가 추천한 정보과제 지원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훈수만 두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업이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TN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글로벌 투자회사를 KMFP와 협력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고요. 또 한컴, 한글과 컴퓨터하고 협력도 저희가 POI라는 파트너원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지금 미팅을 지금 추진을 했고 그쪽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렉트린 같은 경우는 지스스 글로벌, KMFP와 협력으로 글로벌 투자는 구체적으로 중국과 대만이고요. 또 싱가포르 IPO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택 같은 경우는 제가 파트너원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캐터필러라고 하는 글로벌 탑 중장비 회사, 또 두산 산업차량의 미팅도 제가 주선을 했고요. 또 KMFP의 도움을 통해서 가네마치 상사라고 일본에 한 7위 정도 되는 글로벌 한 10조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일본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고 어택 자료가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현재 지금 일본 본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려면 한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카본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성능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KMFP를 통해서 힘펠이라고 하는 국내 중견 환기가전이라는 걸 처음 만든 회사고요. 다원시스라고 하는 전동차 만드는 국내 2위 업체이고 BSM은 불스원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를 만드는 국내 1위 회사입니다. 가네마치 상사하고도 연결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연결하고 있고 특히 이제 힘펠을 통해서 빠르면 7월 정도 8월 정도에 본격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본 솔루션을 제가 이제 가장 열심히 시간을 많이 쏟아서 도와주고 있는 회사라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공기청정기, 청소기, 공조기, 캐빈 필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먼저 공기청정기 분야는 L4W사는 국내 1위, 2위의 공기청정기 업체, 그다음에 누리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는 저희가 작년 초에 검토를 이제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 샘플을 이제 가져와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샘플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샘플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뒤에 보시면 이 흰패를 지금 금년 납품을 금년 하반기에 개시를 하려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요게 진도가 나간 다음에 바로 이쪽에 샘플을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회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샘플 테스트가 늦어지고 있는데 요 납품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또 중장비에 들어가는 필터 관련돼서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는 불스원 또 가네마츠를 통해서 여기에 가네마츠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애프터마켓을 자기네들이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샘플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샘플을 지금 BSM에서 만드는 걸로 협의가 맞춰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기업을 돕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만큼 다 열심히 다른 회사를 도와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돕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코아텍이라는 글로벌 고순도 암모니아 이제 1위 국내 1위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말레이시아 공장 짓는 일을 이제 자문을 제가 시작해서 2019년 6월 완공을 했고 실제 공장이 완성된 다음에 재작년이죠. 19년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아이테드라고 이제 투명 발열 필름인데 자동차 대시보드입니다. 여기가 투명 발열 필름을 깔면 이제 열선이 뜨거워져서 성해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 제가 ABCDE 이런 다양한 회사에 마케팅을 도와드렸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된 건 아니지만 20억 투자를 작년 초에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마케팅과 투자를 직접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회수입니다. 회수는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M&A, 세컨더리 세일, IPO 있습니다. 주로 M&A와 IPO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한 60%에서 7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M&A가 된다거나 IPO가 된다면 아마도 IRR 이거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 대비 몇 배 정도 이익을 받냐라고 하는데 최소 2배. 이거는 제가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2배이고 M&A 했는데 저희가 2배 수익을 가지려고 하면은 초기 기업에 투자를 안 하겠죠. 아마도 최소 5배에서 수십 배까지의 그런 투자 수익을 노리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회사 10개 중에 하나만 IPO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펀드는 충분히 성공하고 남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M&A나 IPO를 최소 1개 이상 성공을 시키는 게 제 이번 개인 투자 조합의 목표가 되고요. 그 사이에 다음 투자가 들어올 때 적정한 비율로 저희가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투자 일부금을 이제 회수를 하고요.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아마도 몇십 프로에서 한 2배, 3배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 수익률, 최소 수익률이죠. 이 펀드가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본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분들한테 IRR 5%, 연복리 5%의 보장을 해드리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 20% 이상 내심 목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소 20% 이상의 수익률은 보장을 해야 제가 그 다음 펀드를 성공적으로 또 운영을 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재미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회수를 아직 하진 않았고 회수가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라서 TN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2억 원 투자를 받아들였고 금년 2월에 큐더스와 함께 지분 참여를 제가 작은 금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IPO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2월에 20억 밸류로 여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미 5억 투자금을 100억 밸류로 투자를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 말은 금년 2월에 제가 20억 밸류로 투자를 했는데 이미 100억 밸류가 됐다는 거는 5배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거가 됐고요. 현재는 150억 밸류로
15억 정도의 투자금 유치를 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금년 말까지 되면 아마도 내년 말까지는 크게 투자가 필요 없이 바로 IPO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밸류 기준으로는 보시면은 투자 시점 60억, 요거는 에티홀딩스가 투자한 시점이고, 제가 투자한 시점에서는 20억 밸류로 투자했고, 현재 가치로는 150억 밸류로 가치가 장부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에티홀딩스의 일렉트릭은 작년에 5억 투자를 제가 받는 걸 도와드렸고요. 이때 밸류가 250억으로 투자를 받았고, 현재 지금 중국이나 대만 펀드에 투자 유치 중인데, 여기에는 1000억 밸류로 지금 투자 유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50억 밸류의 투자를 작년 말에 받았는데 1000억 밸류니까 이미 한 4배 정도의, 물론 이것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많은 내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장부가로 지금 투자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고요. 카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비바체에서 1억 원 투자를 받았고, 이때 2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를 2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힘페레 납품을 전제로 투자 협의 중이고,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SI이고 저희 쪽에 물건을 팔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스트 30억 정도의 밸류로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50억 밸류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이 이게 20억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여기에 들어간 시점은 액면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액면 5천만 원짜리 회사에 제가 일정 지분을 액면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억 밸류니까 몇 배죠? 100배. 100배로 회사 가치가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것도 장부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면, TN제는 20억 밸류에 저희가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 100억 밸류로 프리 A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펀드를 만들었을 때 이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다음번 150억 밸류로 투자가 진행될 때 여기에 따라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억 밸류의 투자를 뭐 얼마라도 진행을 하면 여기에서 다음번 시리즈 B, 그다음에 이 회사는 2023년까지 말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IPO를 하게 된다면 최소 1000억 이상의 밸류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회사 가치가 제가 100억, 150억에 들어갔는데 1000억 이상의 밸류가 되기 때문에 한 10배 가까운 8배 최소 이상의 멀티플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팜커넥트가 지금 퀴더스에서 자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하반기에 퀴더스에서 자문을 시작한다면 그 자문을 개시하자마자 바로 투자를 진행하려고요. 그러면 밸류가 아마 한 3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 시리즈 A, B를 지나쳐서 2024년 말 2025년 정도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50억 밸류 이하에 들어가서 1000억 밸류 이상의 그런 멀티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다 상장을 한다는 가정이니까 이 중에 하나만 상장을 해도 저희 펀드는 성공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젤 투자를 저희가 3억 6월 말까지 지금 모금을 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 돈은 다 짰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펀드에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퀴터스에서 투자하는 시점에 그 바로 뒤에 투자를 하면 20억에서 한 30억 밸류로 회사가 이제 투자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5년 이후에 상장을 한다면 그때는 1000억 이상의 밸류로 상장을 하게 되겠죠. 또 레이와트라고 하는 무선 충전 회사, 또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에 또 다양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대부분 다 투자하는 규모는 20억, 10억 이하의 밸류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독 투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이제 초기 밸류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이 회사들이 한 4에서 5년 정도 이후에 IPO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M&A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 펀드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펀드는 업무 집행 조합원인 제가 진행을 맡아서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펀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KMFP에 있는 김상원 대표님, 김강년 대표님, 김효지 대표님, 또 저랑 같이 TN젠 투자를 협력을 하신 김재범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은 아주 밀접하게 투자를 같이 하시기도 하고 회사를 검토하고 발굴하는 작업에 아주 깊이 인벌브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박성수 이사,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CFO이셨던 분들도 밀접하게 도움을 주실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펀드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되면 결국은 팀원들이 필요한데요. 옆에 보시는 한 7명 정도의 팀원 후보, 지금 열심히 다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랑은 오랫동안 옛날에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고 제가 언젠가는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서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모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어 펀드는 MD 이노바의 박은성 대표님께서 헬스케어 쪽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 본 펀드의 고문으로 박한재 전 과학기술공제회 투자본부장이셨던 고문을 모실 예정이고요. 또 박승용 전무님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 CTO로 금년 2월에 퇴임하셨고 전 기술원 전무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저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한테 펀드 결성을 열심히 독려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권태현 부사장님, 아스타 인베스트먼트에 계신 분인데 저의 이 펀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또 자문을 실제로 많이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음은 저 회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인데 다른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 여태까지 제가 총 개인적으로 이제 유치한 금액, 회사는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직접 한 회사가 한 10개 정도 되고요.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총 투자 금액, 제가 자문한 것까지 합해서 한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사업화 과제는 10개 이상, 사실은 정부 과제는 제가 수십 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기업과 관련된 것만 뽑으면 10개가 넘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프라이빗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주해서 컨설팅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업 컨설팅 30개 넘게 하고 있고 특허는 제가 삼성 있을 때 77개 이상 출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 실적입니다. 제가 직접 투자한 금액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자문하는 금액이 32억 정도 투자 유치를 제가 도와드린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투자를 한 금액입니다. 요때 투자했을 때 가치가 306억이었는데 현재 이 투자받은 제가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도와드린 기업의 가치가 1,300억 정도니까 한 4배 정도. 물론 아직까지 엑시트를 한 회사는 없기 때문에 장부가액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 정도로 열심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투자를 했거나 도와드린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현재 진행 단계는 엔젤인 단계가 이제 완료돼서 시리즈 A를 진행하는 단계가 있고 또 시리즈 B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프리 A를 지금 현재 에티홀딩스에 제가 한 9개 정도 회사가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도 있고 TN젠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즈 A 펀딩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기업들이 지금 조금씩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가고 있고 앞으로 펀딩이 이제 제가 펀드를 결성하게 되면 요 다음 단계에 어딘가에 VC나 AC 또는 이제 큐더스 같은 회사가 들어올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회사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 제가 하는 분야는 주로 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마케팅, 투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제가 이 펀드를 결성하게 되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게 되는 거고 집중하는 분야나 커버리지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마케팅, 컨설팅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매출 50억 이하의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보고 시리즈 A나 B에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투자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어디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알아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 능력이 없고 또 이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잠재 투자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분들을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 또 이쪽에 매출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조 단위에 하는 기업들도 어느 날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레드오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찾을지 이런 M&A 대상 기업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과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려고 했고요. 또 이제 VC나 AC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도 좋은 회사를 찾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재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줘도 기술적으로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많이 놓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이 원하는 자료,
그 말은 바로 이 회사의 매출 자료라든지 성장 계획, 그런 것들을 잘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걸 도와드려서, 또 이 회사와 또 투자자가 궁합이 맞는 그런 투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찾아서 연결시켜 드리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매출 50억 이하의 기업들, 시리즈 A, B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을 자문을 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천천히 지금 우상향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들을 매핑을 해보면 ICT, 또 기계, 소재,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다른 분야, 머티리얼, 나노, 에너지 환경, 또 농업, 푸드 이런 쪽으로도 제가 돕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투자자들하고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큐더스나 파트너원, 에트리홀딩스 같은 아스타 이런 투자 회사들하고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이 회사들에게 제가 투자받을 회사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로부터 투자받을 회사를 소개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죄송합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나 엔젤스 익스플러스, 디인벤션 렉과 같은 엑셀러레이트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테마스액, 하이텍 그린더 펀드는 여긴 독일의 국부 펀드입니다. 또 카이레츠 포럼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글로벌 투자자들 아니면 투자 네트워크들하고도 서로 딜을 교류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도와드리는 것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BTS를 후원했던 VT 코스메틱이라든지, 또 인스타그램 마케팅, PPL, 스포츠 마케팅, 또 나라별로 권역별로 일본, 독일, 스페인, 베트남, 또 글로벌 중국, 인도 이런 식의 다양한 권역별 전문가분들과 협력을 하면서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메가 트렌드, 미래의 유망 분야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또 스마트, IoT 분야, 그다음에 퓨처 모빌리티, 헬스케어, 소셜 트렌드, 어버나이제이션, 또 이건 뭘까요? 이거는 드론 같은 부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미래 유망 분야, 또 글로벌 한국적으로 볼 때 인구, 경제, 도시, 환경, 기술, 문화, 한반도 이런 분야에서 미래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예측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제가 삼성에서 미래기술팀 또 신사업 발굴 TF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삼성에서 이런 분야에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도 이런 미래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같이 스터디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우수 기업들을 집중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뭐 인조고기라든지 도시농업, 스마트팜, 물, 태양광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또 박스, 구동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들은 찾을 때가 많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게임이라든지 개도국이 글로벌 시장보다 더 무역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이런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도시화, 베제테리언들이 늘어난다는 거, e스포츠의 중흥,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 쓰레기 활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공부를 해서 미래의 유망 기업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럼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뒤에 이 부분은 자료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중장비를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는 이런 리모트 컨트롤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앞에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카본 솔루션이라고 하는 고효율 공기청정기용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팜커넥트 스마트팜의 농작물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팜커넥트라는 아주 우수한 스마트팜 회사가 있고요. 또 신발연구소, 신발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신발 제조, 또 액세서리, 디자인, 마케팅 역량이 없어도 그런 모든 것들은 여기다 맡기고 자기는 신발에 관련된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브랜드만 가지고 있으면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프렌즈몬, 비대면으로 해서 나는 이런 캐릭터와 같이 게임을 하는 거죠. 학생들은 이 캐릭터를 보고 있지만 이 캐릭터 뒤에는 선생님이 시스템으로 1대1로 지금 이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캐릭터가 나에게 직접 반응하는 그런 아주 유니크한 UI를 제공하게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코딩 앤 플레이는 이런 로봇을 통해서 코딩을 교육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실제로 이 물리적인 로봇을 AR로 구현을 해서 보다 더 확장성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고요. 또 신성TK는 수액 모니터링입니다. 우리가 링겔을 만드는데 이 링겔이 중간에 뭐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너무 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간호사한테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이거를 컨트롤하고 또 페이션트 모니터링 허브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하비스팅입니다. 열전이라고 열이 나는 요 밑에서 열이 나면 그 열을 요 반도체 소자가 전기로 전환하는 건데 기존 열전 소자보다 5배 이상 효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5배 이상 효율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양산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이 회사가 양산 검증이 되는 시점이 되면 파트너를 지금 연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제가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Q&A는 다음 세션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